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헝다 사태, 저희 지난번에 헝다 사태 어떤 글로벌 악재로 짚어봤었죠. 네. 그 헝다 그룹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잠시만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그 헝다그룹 투자 관련 약 42억 원의 평가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좀 미안이 되네요. 그리고 또 전 이 죄악주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석탄, 담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걸 죄악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10조 9천억 원이나 투자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게 어떤 좀 요즘 환경 규제에 발맞춘 어떤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주식을 막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국민연금이 사실 이런 주식 투자를 엄청 대규모의 기금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좀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저희들의 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국민연금은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산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단은 내가 이때까지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내가 냈던 돈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소득 비례 부분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냈으면 나중에 많이 돌려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소득 균등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 내가 연금을 타게 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낸 돈, 내 평균, 내 직전 3년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반영하네요.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은 내가 냈던 돈,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 그게 반영이 됩니다. 이건 소득 균등 부분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소득 비례 부분, 소득 균등 부분. 이거 균등 부분은 이거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냈든지가 내가 냈다고 무조건 많이 그 부분이 일정 비율이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 시점에 내는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계세요. 그거 두 개로 물론 가입 기간하고 그거 두 개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가 숫자가 줄어들고 그분 소득이 줄어서 그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저는 제가 덜 받아서 다른 사람이 많이 받게 된다. 그럼 상관없는데 다 같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거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연금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지금 몇백조 될 텐데 조만간 1000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이 앞으로 몇십 년 남았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고갈 시점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러면 다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시점에 연금이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내는 돈을 나눠서 그 해에 연금을 받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럼 국민연금이 투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점점 아이를 덜 낳으니까 국민연금 낼 사람이 없어지고 맞아요. 역 피라미드 이제 그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나중에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앞으로 Z세대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못 받는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말인 조금 받게 되겠죠.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적으면은 국민연금 낼 사람이 없는데 슬픈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부과 방식이라고요. 해 그때 이제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받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연금 책정 방법이 좀 이렇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뱅크 샐러드 같은 데 보면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걔네 이제 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분석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이제 65세 이후인가 그때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수령액을 계산해줘요.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적어요. 그게 중간중간 앞으로 연금 개혁을 언젠가는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령 연령을 이제 더 늦춘다든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다라든가. 근데 연령을 이게 더 낮춘다고요? 국민연금 65세에서? 기금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거 제가 그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출입할 때 오. 국민연금이 뉴욕에 처음으로 사무소를 냈어요. 네. 제가 그때 출장을 갔습니다. 오 복지부 출입 기자들 뉴욕으로 출장을. 예, 뉴욕 출장을 갔죠. 네. 그래서 기금 그 개소식을 하는데 네. 정말 그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들, 네. 은행들 거기 사연. 다 왔죠. 어. 국민연금이 큰 손이니까. 아. 근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그럼 아까도 거기 이제 저 궁금한 게 그 네. 뉴욕 사무실은 어땠고 그게 궁금하고요. 우선 그러니까 뭐 되게 조그맸어요. 조금해요. 아, 몇 명 이제 너무 있는. 이제 거기 비싸니까 그랬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그럼 기금 운용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그 당시도 벌써 몇 년 전이라 그렇지만 몇 그 년 기금 전이요? 운용은 네. 여기 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그건 판단을 하는 거고 어쨌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연락사무소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렇구나. 그 아까 이제 뭐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예, 그 리포트 하셨나요? 리포트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스탠딩까지 하고 다 만들었는데 방송에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뭐예요? 거리가 아닐 것 같아. 누구야 이거? 그림도 정말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닌가? 기자가 볼 땐 리포트 사실- 거리까지는 아닌다라는 아, 그래요? 생각이. 기사거리가 그래서 그걸 출장을 가셨다. 아침 뉴스용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걸 출장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멀스트리트에서 풀 기자로. 그러네요. 활용이 되네요. 풀 기자로 가셨구나. 그래서 풀 그때 기자는 뭐예요? 풀 기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풀 기자는 이게 제가 기자들이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 행사를.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이번에는 어디 출장 기회가 있으면은 어느 언론사 순서를 정해서 갑니다. 그때 SBS가 갈 차례가 돼서 이제 제가 갔던 거고 가면 풀 기자는 가면 내가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은 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출입 기자단 전체가 공유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찍은 화면 영상들, 그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들 이거를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요러요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자단에 보내야 돼요. 그럼 기자들은 그걸 받아서 국민연금이 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라고 기사를 쓰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봤는데 허심탄회하게 어쨌든 그러면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그게 저희 연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네요. 일단 뭐 있지 그게 않나요? 그 기금 규모가 뭐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기금이 더 빨리 고갈이 되고 하겠죠. 다만 그렇게 1년 수익을 내고 뭐 1년 손실을 내고 하는 게 당장 내가 매달 받는 연금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네. 하지만 Z 세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오늘부터 저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7월 달까지 연기금 수익률이 한 8% 정도 내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지금 8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8.8% 예, 정도. 국민연금이 이게 구조적으로 그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요? 그게 왜죠? 언젠가는 이게 연금을 주려면 자산을 처분을 해서 네. 연금을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많은 주식이 시장으로 한 번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겠죠. 좀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장외 시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블록 딜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 이게 그 자산의 보유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하고 네. 뭐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되게 많이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네. 국내 주식은 그래서 올 초 뭐 장이 좋았을 때 많이 팔았죠. 연기금이 많이 팔아서 그때 이 국민연금이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뭐 많이 사줘야지 뭐 하는 짓이냐 뭐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이게 긴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미 그러게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기업들의 뭐 2대 주주, 3대 주주 뭐 이래요, 맞아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데 연기금이 소방수로 나타나고 뭐 그거는 잠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뭐 매수 주체로서 활동해 줄 수 있느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수익률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5월 7월 낸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금융 부분 연평균 수익률이 9.58%래요. 게다가 2019년 수익률 11.34%. 그래가지고 다희 씨가 말한 대로 이 국민연금을 따라 사면 그쵸. 수익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특징이 있는데 그걸 네네.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잘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라 이거는 별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한다. 전술적 자산 배분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 국민연금을 보고 사는 것도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 볼 수 있지 않나요?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나요? 그게 네.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은 어느 기업의 네. 주식을 이제 일정 비율 3%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분기마다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해당 맞아요. 기업들에서는 그 3% 룰이라고 합니다. 지분 변동이 있으면. 그래서 보면은 국민연금이 어느 주식을 뭐 더 늘렸는지, 어느 주식을 줄였는지 네. 이제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시는 항상 이제 공시 의무 발생하고 뭐 한 달, 두 달 안에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쫓아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뭘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뭐 그만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데에서 이제 그 정도 비율을 산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뭐 저걸 얼만큼 사야 되는지 지금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해서 이게 무조건 쫓아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볼 필요는 있겠죠. 참고 정도. 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운용본부 누리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돼 있다고는 하네요. 한번 네. 가서 보는 것도 그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종목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네.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대신 확인해 보는 것도. 네, 이거 뭐 단기로 쳐가지고 내가 수익을 그럼요. 얻겠다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국민연금처럼 장기로 진짜 오래 갖고 계실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네. 그 거의 채권, ETF 주식, 수준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뭐 해외 주식, 어디 뭐 부동산. 그럼 ETF를 사는 게 나을 수 있지 이게 않나요? 국민연금이라는 그 기관명이 주는 어떤 점잖음이 있어요. 되게 그 연금이라는 단어가 네. 주는 어떤 든든함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잘 안 할 것 같은 맞아요. 이미지랄까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여러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공기업 등의 주요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이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시간이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죠. 아니요. 오늘 정혜석 아니에요? 변호사님 늦으셔가지고. 호.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